시작하겠습니다. 제조업 특화 지역을 중심으로 지식 집약 사업 서비스업의 집적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지우입니다. 발표는 왜 그리고 어떠한 논리로 제가 이 주제를 연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분석했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부가가치는 2019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증가세 역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주요국에 비교하여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업 둔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현상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말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발빠른 대응에 맞춰 아래 표와 같은 국가적 혁신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몇 기업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오늘날의 제조 기업들은 지식을 가공하여 중간재 형태로 제공하는 KIBS 기업이나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거나 혁신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제조업체 자라에서는 MIT에서 개발한 빅데이터 알고리즘 시스템을 도입하여 제조 과정과 재고 관리를 디지털화하였고, 유명 오토바이 제조업체 할리데이비스는 오라클사에서 개발한 ADW 서비스를 도입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렇듯 제조기업들은 KIBS 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화, 즉 서비타이제이션을 통해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으로 KIBS 산업에 대해 연구하고 도입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KIBS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부족하며 실제로 실질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보다 뒤처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의 전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KIBS의 구체적인 개념과 특징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침체되어가는 제조업 특화 지역에 KIBS 산업이 집착했을 때 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함으로써 KIBS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마이클 포터는 1985년 저서를 통해서 가치사슬 이론을 처음 소개하였는데요. 기업의 각 부서 활동들이 독립된 단순 집합체가 아닌 상호 연계성을 가진 활동이며, 일련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업이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개별 기업에서 모든 기업 활동을 달성할 수 없어지자, 여러 상호보완적인 조직과 협력을 통한 가치 창출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시된 제임스 무어의 비즈니스 생태계 이론은, 기업을 하나의 산업에 속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비즈니스 생태계 속에서 다양한 산업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진화하는 객체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볼 제조업과 KIBS 산업은 다음과 같은 가치사슬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기존의 생산 위주의 가치사슬 구조에서 기획, R&D, 마케팅 등의 서비스 위주의 가치사슬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외부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KIBS 산업의 수요로 이어지게 되며,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가치사슬 구조를 그리게 됩니다. 본 연구는 KIBS 산업의 집적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단순한 KIBS 산업이나 산발적 입지가 아닌 집적을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이론에서 기인하였습니다. 마샬의 산업지구 이론으로부터 에러, 로머까지 이어지는 말 이론과 포터가 제시한 이론 모두 산업이 집적함으로써 지역 경제 성장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혁신 산업인 KIBS가 특정 지역에 집적함으로써 혁신 활동이 촉진되어 지역 경제 성장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KIBS 산업의 정의와 특징을 정리하였습니다. KIBS 산업이란 기업 활동의 전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적 서비스업으로서 그중 지식 투입의 비중이 높은 산업을 의미합니다. 여러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KIBS 산업은 경제활동 전 단계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연관됨으로써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지역 생산성 등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KIBS에 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그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광역자치단체나 일부 지역만을 선정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모든 시, 군 229개 지역을 대상으로 제조업 특화 지역에서 KIBS 산업이 집적할수록 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실증 분석하여 두 산업 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를 관찰하고자 합니다. 연구의 가설은 제조업 비특화 지역보다 특화 지역에서 KIBS 산업이 집적할수록 지역 경제 성장에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제조업 특화 지역을 식별하고자 입지계수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입지계수법은 지역 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의 지역 특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특정한 산업이 해당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여 산출된 수치가 1보다 클 경우 해당 산업이 지역에서 특화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제조업 종사자 수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 특화 지역은 다음 표와 같이 81개 시군으로 식별되었습니다. 제조업 특화 지역과 비특화 지역의 지역 경제 수준을 비교하고자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왼쪽 그래프와 같이 제조업 특화 지역의 GRDP 성장률이 더 높았습니다. 또 두 지역의 KIBS 종사자 수 추이를 비교한 결과 제조업 특화 지역에서 KIBS 종사자 수 증가율이 17.9%로 비특화 지역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황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KIBS의 집적이 실제로 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두 지역을 상호 더미 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연구의 종속 변수는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전국 시군의 지역 내 총생산, 즉 GRDP로 설정하였습니다. 단일 연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당해년 가격 계열을 사용하였으며 선형회귀 분석의 종속 변수는 정규 분포가 가정되어야 하므로 GRDP의 로그를 취하여 분석 보형에 삽입하였습니다. 독립 변수는 KIBS의 집적과 상호 더미 변수로 설정하였는데 먼저 KIBS의 산업의 집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수란 KIBS의 정의에 따라서 제10차 산업분류표에서 소분류로 KIBS의 산업을 추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추출한 결과 다음과 같은 19개의 산업이 도출되었습니다. 이후 입지계수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KIBS의 집적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35개 지역에서 KIBS 산업이 집적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독립 변수로 상호 더미 변수를 설정하였는데 상호 더미란 더미 형태의 조절 변수로서 두 변수 간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변수입니다. 조절 변수를 Z 그리고 Z의 조절에 따른 변화를 관찰할 주요 독립 변수를 X라고 할 때 첫 번째 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절 변수가 조절 변수 Z가 0일 때 제조업 비특화 지역으로 설정하고 1일 때 특화 지역으로 설정하면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식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조절 변수가 1일 경우 X 계수의 베타 3만큼의 값이 더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제 변수는 지역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도시의 양적 성장 지표 3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표로 변수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전술했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상호 더미 변수를 활용한 다중회귀 분석 모델을 설정하여 제조업 특화 지역과 비특화 지역에서 KIBS 산업의 집적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습니다. 다중회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결과 우선 기술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KIBS의 LQ가 한 단위 증가할 때 GRDP는 8.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KIBS가 집적할수록 GRDP에 정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호 더미 변수를 해석해보면 제조업 특화 지역에서 KIBS의 LQ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비특화 지역보다 GRDP가 2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제조업 특화 지역에서 비특화 지역보다 KIBS가 집적할수록 지역경제 성장에 더 큰 정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석의 설명력은 수정된 R스퀘어 기준 85.4%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수가 유의 확률 95% 수준에서 유의하게 도출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분석 결과
KIBS 산업이 집적할수록 GRDP가 증가하며 제조업 특화 지역에서 비특화 지역보다 KIBS 산업이 집적할수록 지역 경제에 더 큰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 생태계 이론과 선행 연구에 따라서 제조업 기업들이 KIBS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혁신을 창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통해 두 산업 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지역 경제 성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KIBS 산업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는 사업이므로 중소지자체에서는 해당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제조업과 KIBS 산업의 물리적 연계성이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쇠퇴 제조업 지역에서 KIBS 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추후 본 논문의 추구를 위해서 KIBS 산업이 집적하는 지역에 어떠한 요건이 있는지 분석하여 쇠퇴하는 제조업 지역에서 KIBS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후속 연구를 더 진행할 생각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지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 서울연구원의 오영진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연구원 오영진이고요. 네, 좀 그 카톡 단톡방에 초대가 안 돼 있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늦게 들어왔습니다. 네. 저기 단톡방으로 초대하는 그 과정 있었나요? 저는 그냥 네,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연락이 없어서 계속 이제 노트북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박사님 괜찮습니다. 저도 연락 못 받고 연락 없어가지고 저는 그 공문 있잖아요. 공문에 네네. 있는 주소 치고 들어왔어요. 네, 저 계속 혼자 유튜브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지역개발학회. 이렇게 우리 유명옥 교수님하고 영진 박사님 그 주말인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 잘못은 아니니까 삭해서 주말까지 하니까 네네. 하여튼 뭐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반갑습니다. 지금 정지우 선생님이 먼저 했는데 이거를 먼저 말씀 나누고 할까요? 아니면은 우리 박혜란 선생님 발표까지 듣고 같이 할까요? 듣고 하는 그럴까요? 2개 정도니까 듣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부산대학교의 박혜란 선생님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요.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 도시공학과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혜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택 부동산 연구실에서 계량 분석을 하고 있고 최열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저도 이 학회 발표가 처음이어가지고 먼저 하신 정지호 선생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좀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세요. 네, 저희 연구의 제목은 관광 호텔의 호텔 특성과 입지 특성에 따른 전력 에너지 소비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으로는 현재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전 세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저탄소 경제 전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관광 산업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 하나로서 관광 숙박시설의 객실 1실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73.7kg CO2로 이는 승용차 400km를 운행했을 시 배출되는 양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관광 호텔업은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산업으로 여겨졌으며 객실 온도 조절과 조명 사용이 주된 에너지 소비원입니다. 실제로 객실 한 층당 1제곱미터당 160에서 200kg 이상탄소가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관광산업의 숙박시설 선행 연구는 주로 관광호텔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호텔 특성 및 입지 특성에 따라 분석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관광 숙박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에 관한 연구는 관광산업의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측정한 상향식 연구가 대부분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은 항공, 숙박, 교통 부문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98%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호텔 에너지 사용의 에너지 소비 패턴의 연구에서 주된 에너지 소비원은 전력이며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호텔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한 온실가스 배출을 상향식 연구로 추정한 연구였다면은 본 연구에서는 이제 실제 사용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광 호텔의 호텔 특성 및 입지 특성이 관광 호텔의 전력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 시설인 관광 호텔 온실가스 감축 방안 논의와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소재한 111개의 관광 호텔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자료 수집이 가능한 최근 데이터인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종속 변수는 관광 호텔의 월 전력 사용량 합으로 설정하였고 독립 변수는 17개로 호텔 특성 9개와 입지 특성 8개로 구성하였습니다. 호텔 특성 변수에는 호텔 등급, 건물 연면적, 부대 시설 더미 변수, 충층수, 건축 연한, 건축 연면적, 객실 수입 합계, 판매 객실 평균 요금, 객실 이용률로 설정하였으며 입지 특성에는 해안형, 도심형 더미, 용도지역 더미, 그리고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해 GIS를 이용해서 해수욕장까지의 거리, CBD까지의 거리, 공항까지의 거리, 철도까지의 거리, 고속버스 터미널까지의 거리, 주요 관광 지점의 거리, 그리고 주요 관광 지점의 관광객 수를 변수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들 중 다중 공송성을 나타내는 객실 수, 객실 수입 용도 지역 더미는 제외되었습니다. 네, 분석 방법으로는 다중획기 분석을 통해서 종속 변수의 호텔 월 전력 사용량 합계를 독립 변수의 관광 호텔의 호텔 특성과 입지 특성을 설정하여 전력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기초 통계량입니다. 실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헬스케어가 0.757로 75.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검정 통계량은 16.999, 더비너슨 값은 1.724로 회계 모형이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 또한 모두 10 미만으로 독립 변수가 다중 공성성으로 인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수항을 제외하면 17개의 독립 변수 중 9개의 독립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텔 특성의 경우 호텔 등급, 판매 객실 평균 요금이 유의 수준 10% 범위에서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건축 연한 객실 수와 객실 숙박 객수의 곱이 유의 수준 5%의 범위에서 부대 시설인 피트니스와 총층수가 유의 수준 1% 범위에서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텔의 입지 특성의 경우 해안형, 도심형, 그리고 해수욕장까지의 거리, 주요 관광 지점 관광객 수가 유의 수준 10% 범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광 호텔의 전력 사용량은 호텔 특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텔 특성 중에서는 호텔 등급, 부대시설, 피트니스, 건축 연한, 총층수는 관광 호텔의 전력 사용량에 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판매 객실 평균 요금과 객실 수와 객실 숙박 객수의 곱은 관광 호텔의 전력 사용량에
정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로 관광 호텔의 입지적 특성은 관광 호텔의 전력 사용량에 영향을 주고 해안형 관광 호텔일수록 관광 호텔의 전력 사용량에 정에 영향을 미치며 해수욕장까지의 거리와 주요 관광 지점 관광객 수의 증가는 기대한 바와 달리 관광 호텔의 전력 사용량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광 호텔의 전력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호텔 특성과 입지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관광 호텔의 전력 사용량,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효율성 개선할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추후 연구에서는 관광 호텔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광 특성을 고려한 필요성이 있고 또한 본 연구가 관광 호텔의 전력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호텔 특성과 입지 특성을 단일 구조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호텔 특성과 입지 특성 간의 위계 구조를 고려한 전력 에너지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참고 문헌이고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계란 선생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대학원생들의 발표가 이제 끝났는데 지금 이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고 의용진 박사님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지호 선생님, 박혜란 선생님 두 분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지호 선생님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정지호 선생님 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KIBS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KIBS와 지역 경제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주셨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논문인 것 같고요. 제 박사 논문도 특화 산업을 가지고 이제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AQ 모형을 사용했었는데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KIBS와 관련된 분석을 해주셨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 부분과 관련해서 KIBS의 AQ가 한 단위 증가할 때 GRDP가 증가한다 이런 결론을 얻으셨고 제조업 비특화 지역보다 제조업 특화 지역에서 KIBS가 집적할수록 경제 성장에 더 양에 영향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셨는데 이 결론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측면도 있는데 이러한 결론을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다는 측면에 좀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향후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좀 생각이 궁금한데요. 제조업 특화 지역이 경쟁력 측면에서 더 우수하니까 제조업 특화 지역에 KIBS에 더 집적한 정책을 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비특화 지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KIBS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코로나 위기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덜 겪은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타 국가에 비해서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보다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마스크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거나 각종 의약품, 백신을 직접 개발하지 못했지만 이런 의약품 생산에서 경쟁을 보일 수 있었던 게 또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높았던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차지한 측면도 있다고 이렇게 분석되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제조업하고 KIBS가 향후 어떤 관계 유지해야 되는지 정 선생님이 발표하신 거 봐서는 제조업하고 KIBS가 서로 융합해가지고 시너지 효과 내자 이런 것도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방향을 더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결국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게 이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거니까 제조업의 KIBS 기반을 좀 더 옮겨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KIBS가 집적된 게 수도권 서북이나 남동이라는 게 이렇게 가산 디지털 단지나 이렇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한 지역 위주로 이렇게 아마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전국적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도록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더 이렇게 보급을 확산하는 게 이렇게 정치적인 측면이나 지역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확산시키거나 보급하는 게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특정 지역에 집중해 있는 게 좀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하여튼 KIBS가 제가 경영학을 경영학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접해보지 못했고 또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잘 봤고 이렇게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문 잘 봤습니다. 제가 박혜대 선생님 것까지 마저 말씀드리고 진행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할까요? 네, 맞아 하시고 가시죠. 네. 네. 그 박혜단 선생님은 요새 가장 핫 이슈를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그 올해 가장 핫 이슈가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하고 2050 탄소 중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관광 호텔과 탄소 중립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재밌는 주제를 다뤄주셨고 이 결론도 향후에 활용할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앞에 부분에 있다 보니까 결론 부분을 잘 듣지 못해갖고 약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호텔이 이제 아무래도 고급 호텔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또 해안형 관광 호텔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꿔가는지에 대한 대안 부분도 제시해 주시면 더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관광 호텔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렇게 등급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 등급별로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호텔 외에 이제 숙박 시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분석 대상을 넓혀가지고 숙박 시설과 전기 사용량 부분을 이렇게 연계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주시면 향후에 뭐 전력 에너지 소비라든가 뭐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수립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사실 미리 좀 더 읽어봤으면 더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결론 부분을 미리 제가 보지 못해가지고 좀 더 좋은 코멘트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제가 이 산업부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전기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주 이렇게 재미있는 주제와 또 향후의 활용 가치도 높고 상당히 관심이 많은 주제에 잘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논문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이 많이 칭찬해 주셨네요. 네. 자, 그다음에 우 박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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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발표 잘 들었고요. 두 개 다 되게 재밌게 이제 요즘 이제 관심 있고 근데 좀 디지털 전환이나 아니면은 혹은 그런 또 이제 환경적인 그런 이제 이슈들에 있어서 이제 관련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시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시립대학교의 정지우 학생분의 연구 되게 재미있게 봤고, 근데 좀 처음 이제 좀 뭐랄까 KIBS가 이제 제조업에 이제 이제 제조업에 대해서 이제 좋은 뭐 입지적인 직접의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이제 KIBS가 이제 제조업에 실제로 어떤 경로로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백그라운드 해주시면 당연히 이제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겠지만 그래도 좀 연구니까 조금 더 이제 이런 개연성들이 실제로 어떤 형식으로 제조업의 어떤 한 특성을 가진 회사들이 이러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렇게 A가 B에 영향을 준다라고만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난리지 스피로버가 일어나서 이게 제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지식 기반 서비스업들이 몰려 있음으로 인해서 질 좋은 서비스업을 실제로 이제 이들의 운영에 제조업의 운영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지 이러한 부분이 두 가지 중에서 뭔지가 좀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나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런 모형이 나왔다. 이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뭐 향후 연구일 수도 있지만 지금 말할 거는 제조업의 또 세부 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다음에 향후 연구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제조업 중에서도 이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런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있고 내부 거래에서 이미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렇게 다른 모든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한계들도 말씀해 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초반부에는 시군 수준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부산이나 서울의 구는 빠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적 범위가, 근데 마지막 뒷부분 같아도 시군구가 나와서 부산에 뭐 영도구 이런 게 나와서 이제 이게 시군인지 시군구인지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용어만 시군구로 앞에 통일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역 내 총생산을 종속 변수로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재정 자립, 그러니까 KIBS와 재정 자립과 종사자 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호작용 항들이 이제 모형에 들어갔는데, 재정 자립, 그러니까 알스퀘어가 0.8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지역 내 총생산이라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보통 그러니까 GDP나 GRDP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산 함수로서 L과 레이버와 캐피탈의 이제 의미, 그러한 요인들을 이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재정 자립도라는 것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레이버나 캐피탈의 의미들이 좀 요인들이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0.8 정도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종사주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조금 더 다른 설명 변수들을 넣던가 재정 자립도를 좀 나눠서 좀 넣어보든가 그런 고민들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입지나 이제 이런 부분도 공부도 많이 연구 이제 좀 몇 개 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산업이나 제조업 집적한 곳에 KIBS도 그 지역의 도시적 요소로 입지를 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코어절리티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좀 어떤가. 그래서 요즘 이제 막 이렇게 그런 정말 레그를 뭐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DID를 사용한다든가 좀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그러한 서로 상호 영향을 주는 그러한 코럴레이션 정도가 로 볼 수도 있는 독자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네, 이렇게 아마 네, 반영하실 수 있으면 이제 해주시고, 아니면 이제 연구의 한계나 나중에 좀 더 좋은 연구를 하실 때 도움이 되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대학의 박혜란 선생님의 이제 연구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특히 저 에너지 소비량 이런 것들은 확실히 요즘 이제 뭐 기업의 ESG 그런 전략적인 그런 방향에 있어서도 좀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력 사용량의 이제 모형을 실증적 모형을 봤을 때 이제 이게 PPT다 보니까 발표다 보니까 이제 선행 연구에 쓰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전력 사용량을 어떤 공학적인 특성이 아니라 경영학적인, 사회과학적인, 경제학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설명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입지적 관점과 호텔 특유의 그런 특성을 두 가지로 나눠 주셨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물론 호텔 자체의 그 특성을 주로 설명을 하긴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좀 선행 연구가 좀 잘 정리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제 이 연구는 이제 입지의 특성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의 어떤 분석을 하는 거라고, 이게 방점인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입지적 특성은 사실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이 많이 나오지 않은 변수들이 많았고, 다만 해안형 관광 호텔이 이제 플러스로 도출되었다고 했는데, 같은 해안형 관광 호텔이라도 그러니까 해변에 위치한 관광 호텔이 같은 급의 호텔이라면 다른 내륙에 위치한 관광 호텔과 다르게 같은 3등급이다, 상급이다 한다면 이들의 운영 방침이나 해안형 같은 경우는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쓸 것 같긴 해요.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해안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쓴다라고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같은 동일한 급의 호텔이어도 해안에 있을 때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고급화된 그런 전략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전략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좀 내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그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설명하실 때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입지적 특성으로서 요인이 좀 많이 이제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고 이제 이것이 학회이기 때문에 이제 함께 논의하는 자리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통계적인 유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변수들을 좀 몇 가지를 더 도출한다면 이제 함의를 이끌어내기 연구의 목적에 걸맞는 그런 함의를 이끌어내는데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하고 오 박사님이 그 코멘트 하실 거예요. 저는 뭐 저도 간단히 좀 드릴게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저는 이 첫 번째 발표하신 그 정지우 선생님 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제가 그쪽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 쪽에서는 뭐 LQ 같은 걸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KIBS 이게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이게 공간적인 걸 생각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KIBS라고 하는 것은 도시형 기본적으로 도시형 아닌가요? 우리 도시형 업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도시형 업종인 경우에는 제조업 특화지역이면 또 그것도 비도시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오늘날 도시에는 이제 제조업 특화지역, 도시형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밖으로 나가니까. 근데 제조업 특화지역이 만약에 KIBS가 들어오면 이제 좋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내재적으로 도시형이라고 생각하는 KIBS를 이런 도시 우리 그 제조업 특화지역으로 아무 가면 좋은데 갈라나요? 모르겠네요. 그렇죠? 가기 위해 쉽게 말하면은 내가 아무리 정보통신산업 같은 IT 같은 게 이제 우리 공간에서는 이제 푼 루즈 인더스트리라고 하잖아요. 그 별로 뭐 장소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무리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도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 속에서 안 할 테고 이제 도시에 그 스타벅스 이런 카페가 가까이 있는 그 도시적인 환경을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과제겠네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제조업이 잔뜩 특화되어 있는 상당히 큰 지역에 이런 그 KIB와 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베이스가 돼야 될 중요한 첨단 지식산업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자리 잡게 하는지는 아마 정책적 과제를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그 내용은 이제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날은 우리 공간적으로 이제 뭘 자꾸 중요시하냐면은 산업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전문화된 산업을 우리나라 옛날 산업단지 방식이잖아요.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지금 1,200개가 넘거든요. 1,200개가 넘는 산업단지를 뭐 국가산업단지, 뭐 일반 산업단지 쭉 해놨는데 그게 옛날에는 이제 뭐 단일, 뭐 철강에 가면 석유화학 단일이나 서너 개 업종으로 이제 대규모로 꾸렸는데 오늘날은 그것보다는 공간적인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이제 융복합이라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융복합을 하기 위해서 뭐 업종도 이렇게 조금 섞을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게 그러면 그런 특화된 대규모의 그런 제조업 지역이 좋은지 아니면은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돼 가지고 이런 KIBS 같은 것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서 도와주는 게 좋은지는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좀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우리 박혜란 선생님은 우리 부산대는 우리 누구야 강정호 교수님이 기후 같은 거 많이 하시고 탄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왜 네, 맞습니다. 강정호 교수님한테 공부 안 하고 최열 교수님한테 가 있어요? 네, 저는 원래 기후라기보다는 처음에 시작이 이제 호텔의 건축물 특성에 대해서 하다가 이제 종속 변수를 이제 전력으로 잡다 보니까 이러한 입지까지 고려해서 이제 연구를 설계하게 되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교수님들께서 많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조금 더 수정해가지고 좋은 연구 결과를 조금 더 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사실은 이제 내 전공하고 가까운 게 우리 여기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 박혜라 선생님. 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근본적인 약간 의문점이 드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관광 호텔을 분석했잖아요. 관광산업 일단 관광산업에다가 항공과 교통을 넣는 것도 나는 조금 문제다 생각해요. 항공과 교통은 이 세상 탄소 배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큰 부분. 그래서 항공과 교통이 주 목적이 관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관광이라는 틀 속에다가 항공과 교통 분야를 포함하면 그 탄소 문제가 복잡하지 않나요? 첫 번째 그거 하나 하고 호텔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에너지 전력 사용이다 그런 거는 결국은 건축물 특성 아닐까요? 건축물 특성. 호텔을 기가 막히게 지어도 건축적으로 아주 에너지 절약형으로 아니면 아주 최고의 기술을 이용해서 호텔을 지을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이 덜 되거든요. 요즘에 거의 제로 에너지를 줬죠. 제로 전기 제로 외부에서 전기가 하나도 안 드는 호텔도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냉난방을 전기나 연료로 하는 게 아니고 녹은 눈, 작년 겨울에 쌓아뒀던 눈으로 하는 호텔도 있거든요. 그런 에너지 제로니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제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호텔에서 에너지 사용을 결정하는 것은 뭐 거기에 다르지 아까 말한 많은 변수 중에서 다 필요 없고 결국은 건축 형태 아닐까요? 어떤 식으로 건축을 했느냐. 근데 우리 우리 연구했을 때 쓴 변수에는 건축물의 그런 특성은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나중에 더 연구하실 때 호텔의 건축 특성이 있거든요. 호텔의 건축 특성이 과연 에너지 사용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내가 보면 호텔의 건축물 특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뭐 호텔의 방 규모 다 필요 없고 그 호텔을 진 목적 자체가 에너지 절약이었느냐 그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테니까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뭐 다 얘기했어요. 네. 저 코멘트 해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 이제 관광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추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추정보다는 이제 실증적으로 실사용량을 바탕으로 연구를 해보자고 이제 처음에 시도를 했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호텔의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직접적으로는 말씀해주신 이제 건축물 특성을 층수랑 건축 연한이랑 건축 연면적 같은 변수를 써서 이 호텔 특성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이러한 그 호텔 특성의 변수가 전력 사용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왔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호텔 특성을 고려한 이제 기존의 선행 연구가 있었지만 저는 이제 호텔 특성뿐만 아니라 입지 특성도 같이 보아서 이러한 전력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고 근데 생각보다 입지 특성이 전력 사용량에 미치는 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온 변수가 몇 개 없어서 이제 해안형 도시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력 사용량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추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전력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인 함의를 낼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유 교수님하고 우 박사님 말씀하신 거 답변하실 거 지금 말씀 말 나왔으니까 박현 선생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정지호 선생님이 이제 우리 교수님과 박사님 얘기하신 걸 답변을 하면은 이제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 유 교수님하고 우 박사님 말씀하신 거 답변해 주세요. 저 말씀. 다 하셨나? 그럼 유 교수님하고 네. 우 박사님 말씀하신 거 다 함께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정지호 선생님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중간에 한마디만 좀 덧붙이면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었는데 요새 JEB라고 해서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이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빌딩에 대해서 박혜라님도 관련해서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산업부가 인증도 실시하고 있고 이렇게 건물이 언제 지어졌냐는 사실 건립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호텔도 그렇고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은 정부 여러 가지 규제도 강화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그 세제라든가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등급의 호텔이라고 해도 최근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사실 그걸 이렇게 연구에 반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아까 안 드렸었는데 뭐 가능하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런 에너지 효율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원했던 시기와 그 전의 시기를 좀 구분해서 예, 그 전에 지어진 호텔하고 그 이후에 지어진 호텔의 이렇게 전력산업 에너지 효율을 좀 분석하시면 그것도 좀 상당히 좀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연해서 최 교수님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네, 그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연구한 논문에 대해서 이제 경영, 경제, 환경적으로 많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처음 본 주제고 전혀 관심 없는 주제였는데 새롭게 이렇게 제시해 주셨던 박혜란 선생님께도 좋은 인사이트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유병욱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코멘트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 제조업 특화 지역의 이 KIBS 산업이 집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키로 산업을 도시적 관점에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철학으로 이 연구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현재 제조업만 집적해서 쇠퇴하고 있는 지역들이 재생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제조업의 서비스화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KIBS 산업을 제안해 보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에 맞춰서 이제 제조업 특화 지역에서 KIBS 산업이 집적했을 때 더 높은 지역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저는 일단은 제조업 특화 지역에 이것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조금 방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점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높고 그 생산성이 높아서 잘 괜찮게 버텨냈다는 기사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제조업 대규모 산업단지만을 유지를 하는 방안은 글로벌적인 제조업 혁신 방향에는 조금 어긋나고 또 그 부가가치 비율이 실제로 굉장히 하락하고 있어서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KIBS 산업과의 융합을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 질문이었던 KIBS가 집적하는 곳이 정부 육성책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 KIBS 산업이라는 것이 지식집약 사업이다 보니까 좀 인력이나 뭐 도시적인 그런 인프라 같은 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쇠퇴한 제조 도시에 이들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특성도 확인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쇠퇴한 지역들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KIBS가 집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어떠한 그 철학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역에서 이 KIBS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수립하고 유치를 잘 시켜야 할지 그 부분을 앞으로 제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요영진 연구원님께서 해주셨던 코멘트 정말 뼈 아프게 잘 들었고 우선 KIBS가 제조업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개연성에 대해서 제가 메커니즘을 추가를 하긴 했는데 제조업의 그 가치사슬에서 가치사슬의 제조 과정이나 뭐 구매자에게 제공되었을 때 그 서비스 부분에서 KIBS 산업들이 중간중간에 뭐 브랜딩이나 IT 소프트웨어 아니면은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방안이나 광고 등등에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실제 어떤 기업들이 이것을 활용하는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제가 제시를 서론에서 하긴 했었는데 연구 개발된 것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컨설팅 업체들과 협력을 하는 식으로 이제 실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들이 직접 하면서 널리지 스피로버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세부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를 것 같다는 점은 그 제조업과 KIBS 산업에 대한 그 기존 보고서에서 조금 보고가 된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저희 연구에서 추가를 할 예정이고 특히 제조업의 뭐 세부 업종 그리고 KIBS의 규모가 어느 정도 집적했을 때 그 임계점이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연구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시군구인지 제가 확인을 잘 하고 제가 도시공학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산업이 집적할 때 KIBS가 정말 중요한지 도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번 연구에서는 지식 집약 사업 서비스의 집적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조업 특화 지역과 비특화 지역을 나누어서 보는 것에 집중이 되었다고 하면은 다음번에는 이 도시 요소 중에 KIBS가 정말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변수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정석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에 대한 부분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제조업 특화 지역에서 KIBS를 유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사실 제가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연구자로서 철학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이 KIBS를 유치하기 위해서 산학연 프로그램을 이제 한다거나 핵심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유치한다는 등의 사례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었는데 다음에는 이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그거에 영향이 얼마나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공간적인 산업의 집중보다는 다양한 융복합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제이콥스 이론에 따라서 이제 단일 업종의 집적보다는 다양한 산업의 그 융복합이 도시 성장과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 경쟁력이나 성장에 더욱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가 몇 가지 있었어서 저는 이제 융복합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답변도 참 충실하게 잘 해주시네요. 우리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좀 우리 스스로도 좀 약간 멍청한 것 같은데 요즘에 학생들은 굉장히 대학원생만 되면 거의 뭐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유 교수님이나 우 박사님 뭐 다른 말씀 계세요? 정규 선생님한테 예. 우 박사님 먼저 하시죠. 저는 답변 잘 해주셔서 네네 예. 없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정지호 선생님한테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그 제조업이 그 KIBS하고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공존할 수 있는 모델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조업이 지금 경쟁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제조업이 KIBS로 이렇게 전환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거 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분 다 정말 발표 준비도 잘해 주시고 일단 좋은 논문 준비해 주시고 발표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전환을 해야 되는가 융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 정의를 내리지 못하였고 실제로 여러 보고서에서도 전환을 하는 기업들과 융합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환보다는 융합의 단계가 더욱 많다고 이제 해외 보고서를 찾아보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서 그게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융합이 될 수 있는지는 다른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조업이 이제 멸시나 무시가 되거나 아니면 KIBS 산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제조업이 이제 근간을 받쳐주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이미 막 석박사가 많이 탄생되고 있는 이런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조금 이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KIBS에 더 많고 그들이 함께 융합해서 더 좋은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쟁력과 뭐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이 상승될 수 있다면 좋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그냥 말씀도 다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주시네요. 자 그러면은 더 다른 우리 저기 발표하신 두 분은 혹시
끝내기 전에 뭐 저기 하실 말씀 따로 있나요?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저기 바쁘신데 참여해 주신 우리 경희대 유병익 교수님,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의 우영진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 발표를 해주신 시립대학의 정지호 선생님, 부산대학의 박혜란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두 분의 대학원생들은 앞으로 또 밝은 미래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빨리 공부 다 마치시고 또 얼른 그 우리 같은 우리 아카데미 커뮤니티에서 같이 그 활동하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 대학원 세션은 요거 좀 시간보다 뭐 한 30분 이상 일찍 끝나는데 우리야 뭐 압축적으로 빨리 했다고 제가 보고할 테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석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셔도 됩니다. 네, 최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